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재미없으시죠? 재미없는데 그래도 뭐 할 얘기는 해야죠. 그죠? 오늘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주가 움직였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뭐 60분봉을 보더라도 뭐가 되고 있어요? 우상향이 우상향. 그죠? 우상향. 크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박스권 같은데 크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죠. 주봉상 5일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항상 일봉만 보고 차트를 잘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차트 크게 안 보잖아요. 차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차트가 크게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추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추세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하락 추세냐.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그만 빠지겠지, 이런 실수를 해요. 올라가는 종목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많이 올랐는데.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빠진 종목 더 빠지고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사실상, 그죠?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죠? 일봉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있을 때, 이럴 때 사고 단기적으로 일이 어디 깨지면 보통 파나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21선 아니면 61선 깨지면 매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61선. 그죠? 이런 부분 깨졌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주가가 왜 안 좋냐면은 내려오는 흐름에서 반등하더라도 매물 맞고 빠지고, 반등하더라도 매물 맞고 빠지고, 반등하더라도 매물 맞고 빠지고, 그죠? 큰 호재가 없다는 거 계속 빠져요. 그래서 내려가는 추세 말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은 지금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좀 길게 얘기를 좀 안 하고 오늘 짧게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결과적으로 제가 요즘에 종토방도 많이 보거든요. 분위기를 좀 보려고. 근데 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야, 이 고평가 주식을 도대체 왜 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고평가 주식을 왜 사냐.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주식은요, 고평가일 때 사는 겁니다. 고평가. 그러니까 이런 시총 높은 애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뭐 시총 뭐 5천억짜리에 뭐 500억부터 10배 올라간 애들, 단기적으로 똑바로 작전 중 애들 있잖아. 실적 안 나오는데 올라간 애들, 그런 애들이 고평가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생님 3분기 마이너스인데요. 3분기 마이너스인데 BM이 수주받은 게 얼마입니까? 그죠? BM 쪽에 전구체 공급하는 게 누군데? 머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요, 주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급의 영향이 왜 중요하냐. 오늘 코스피 얼마 빠졌죠? 자, 보실게요. 전광판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스피의 흐름과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피 2.47% 빠지고, 코스닥 2.5% 빠지고, 그 다음 코스피 200 마이너스 2.5% 빠지고,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2.4% 빠졌는데 불구하고 머티 몇 프로? 1.3%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야, 머티는 코스피가 빠져도 오르고 코스피가 올라도 오르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좀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은 2675부터, 그죠? 미쳤어요. 2675부터 어디까지 빠졌죠? 2435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포인트로 파인 마이너스 7, 8%가 빠졌는데, 월봉으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을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머티가 현 구간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마이너스 8% 빠지는데 반등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가 빠지고 있을 때 횡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현상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올랐을 경우에 머티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반등하면은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머티는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머티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어떻게 다른 과대낙폭 종목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누가 많이 활동해요? 이날 공매도들이 많이 활동하죠. 이미 지금부터 아마 밑밥을 좀 깔고 있을 겁니다. 현 구간서부터 슬슬 준비를 할 거예요. 아니, 머티는 공매도가 안 되는데요. 그죠? 공매도 안 되죠. 근데 뭐가 돼요? 불법 공매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법 공매도는 되잖아요. 맞죠? 물론 불법이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 뉴스만 찾아봐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된다. 뉴스 기사. 우리가 맨날 주가가 오르니까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불법 공매도 얘기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얘기해요? 여러분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딱 말씀드리면서 경각심을 좀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요즘에 뉴스가 나오고 있죠. 불법 공매도 미미하다. 외신 지적에 금감원 위반 비율 20% 넘는다 반박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블룸버그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한국 거래대금 0.001%에 불과하다 보도. 금감원 불법 공매도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지. 금감원이 사실상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법 공매도 저질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앞두고 나서 제가 뭐 어디 정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총선 때만 그죠? 4월에 있을 총선 때만 대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개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4월이 지나면은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4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조용해질 게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월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떻게 하자? 불법 공매도 뿌리 뽑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한 번씩만 좀 도와달라.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 청원 한 번씩만 도와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슈 요거 조사 결과 나오는 순간 종목 나오는 순간 어떻게 이 종목들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린 게 레고캔바이오죠.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비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먼저 빌려야 된다. 만약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한다면 불법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법 공매도라는 거죠. 자 보면은 블룸버거는 지난 15일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4개사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의 0.001% 2년 동안 거래된 총 공매도 가치의 0.0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가들에게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별 종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 보면은 이게 뭐였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거예요. 에? 에코프로 머티가 불법 공매도가 언제 있었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간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날짜를 정확히 체크를 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날짜 언제죠? 자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그죠? 자 상장 언제 했어요? 11월 17일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요? 12월 7일.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빠져나갔다라는 거고 이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구간에서 날짜만 바꾸면 되겠죠. 직접 입력. 자 2023년도 10월부터 자 12월 7일까지 자 체크해 보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자 이때 당시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50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댔다.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인데 최근에 72만 주가 상장되면서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1090만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 물량이 510만 주 그럼 생각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580만 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장될 때 당시에 이미 기관 투자자가 635만 주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465만 주 아마 요 정도를 받았어요. 공모를 그죠? 이 정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가 이미 465만 주가 있었는데 여기다 몇 주가 더해진 거예요? 520만 주가 더해진 겁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몇 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1000만 주. 10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몇 주 갖고 있는 거예요? 100만 주밖에 안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폭등했잖아요. 이때. 그죠? 이때 어떻게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죠? 미친 듯이 폭등.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100만 주밖에 없으니까 개인들이 안 파니까 어떻게 올려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확하게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많이 눌러주셨죠. 그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불법 공매도 같다. 아무래도 이때가 코스피 49였어요. 코스피 49위. 49위였는데 50위 바깥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특례 편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밀어버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왜? 얘네들 기관과 외국인 이 구간 5만원대 물량 다 팔았는데 코스피 200 편입 때문에 얼마에 사야 돼요? 20만원에 사야 되잖아. 주가를 4배 비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편입 안 되게 하려고 이쪽에서 불법 공매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때 뭐 했어요? 에코청원 한 번씩 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010-9201-6329 이쪽으로 다 뭐 했어요? 에코청원 전부 다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가가 만들어졌다. 코스피 200 편입되고. 그 2월에 뭐 이슈 뭐 있다 그랬어요? MSCI 이슈 있고 1월에 패시브 자금 일정 있다. 뭐 ETF 자금 들어오는 거. 결과적으로 이때도 ETF 자금으로 종가 말아 올렸잖아요. 2.9%. 아시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공매도가 우리 모르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코스피가 반등을 하겠죠. 빠지지만 않잖아요. 그죠? 반등할 거예요. 근데 반등했을 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등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빠질 겁니다. 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때 누가 먹잇감이 돼요? 불법 공매도 애들이 먹잇감이 되겠죠. 왜? 이럴 때 주가 밀어버리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 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구간에서 코스피 반등할 때 머티 주가 같이 빠질 겁니다. 왜? 불법 공매도 애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할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뭐하러 불법 공매도 애들이 타겟을 삼나요? 에코프로 머티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MSCI 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얘네들은. MSCI 편입이 되게 되면은 왜?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가야 돼. 패시브 자금 2,100억인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 돈을 또 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패시브 자금 2,100억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패시브 자금이 2천억에서 3천억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몇 프로? 40% 정도 주가 오를 거다. 정확한 계산으로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체크하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물량을 체크할 거예요. 날짜 어디로 해야죠? 자, 2024년도로 해야죠.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현재 몇 주 갖고 있어요? 260만 주. 그죠? 260만 주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에 개인들 몇 주 갖고 있다 그랬죠? 465만 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 투자가 몇 주 갖고 있는 거예요? 720만 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과 기관이 몇 주 갖고 있는 거예요? 45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450만 주 물량을 들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9천억. 9천억 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개인들은 거의 매도가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주가가 오르면 매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시가총액이 9천억이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수급이 2,100억이 들어온다. 그럼 주가가 몇 프로 정도 오를까요? 이 구간에서 23% 정도 오릅니다. 주가가 MSCI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MSCI 만약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2,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계산해보면 지금부터 몇 프로? 23% 정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본 결과 한 47만원, 48만원, 28만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미리미리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100억 중에 아마 지금 미리 한 3, 400억 정도 미리 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어차피 MSCI 편입되면 주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기 때문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MSCI 편입되는 순간 주가가 빠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전에 미리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입되는 순간 어떻게? 장기적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언제 잡으면 돼요? 2월에 타점 잡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매도하라 그랬죠? 2분의 1 매도하고 눌리면 또 사고 이런 방법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위아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개인 투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건 지금 소통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1월에 분명히 MSCI 정기 리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나올 거다. 제가 말씀드린 거 23%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소통방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 23%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이 매도 매수 타점 좀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런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없게 해야겠죠. 그죠? 혹시나 모를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010 뭐요? 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자? 에코청원. 에코청원이라고 딱 네 글자만 보내셔서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에코청원 해서 불법 공매도 미리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월에 총선 끝나면은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어디? 공매도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총선 끝나면은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주가 오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에코청원 네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계산해 드렸죠. MSCI 자금이 2,100억 정도 들어올 거다. 이거는 뉴스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유입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선반영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얼마 있다고요?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은 2,1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럼 계산해 봤을 때 현 구간에서 23% 정도의 상승이 예상되고요. 이 선반영이 언제? 2월에 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패시브 자금 일정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현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패시브 자금 일정이 근처에 있다라면은 추가 매수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눌림목에서 항상 정확한 타점을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되고, 이때 제가 추천드렸던 분들 아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배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앞으로 더 들고 갈 거고, 이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내라고요? 에코 청원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자, 잠깐 텔레그램만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대응 전략 자료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2월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거든요. 2월에 왜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단기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할 거예요. 이 타점 전부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스윙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라.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요. 손실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익 보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2차, 3차라고 보이실 거예요. 에스코넥스 4차고요. 요렇게 제가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영상으로 공유 드리는 종목이고, 그냥 공유 드린 종목 이렇게 전부 다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 바이오 종목들, 레고캠 바이오부터 ABL 한미약품까지 전부 다 단기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다. 매집주로.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스윙 종목은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은 에코프로, 에코청원이잖아요. 에코 스윙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요거 스윙 종목 밑에 5종목 더 있어요. 지금 요거 현재 진행 중인 거 제가 밑에 놨으니까 전부 다 공개하면 안 되겠죠.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거 제가 이 파일로 전달 드릴 테니까 반드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차 매집주, 자, 여기까지가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5차 바이오 이렇게 묶어서 드렸는데 전부 다 올랐어요. 그냥 6차 매집주 드릴 건데 6차 매집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